만약 LG 에너지솔루션과 또 현대 엔지니어링 이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창윤행님은 어느 쪽에 청약을 하실 건가요?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네. 한 주간의 사회경제 뉴스를 짚어보고 투자 포인트까지 짚어보는 시간, 이 뉴스의 조현민입니다. 오늘도 위키트리 김하민 기자님과 이트렌드 박창윤 이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기자님 첫 번째 소식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상장을 앞둔 두 기업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LG 에너지솔루션과 현대 엔지니어링인데요. 현재 LG 에너지솔루션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은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한 상태로 내년 상반기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치 있는 기업의 상장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에서는 공모주의 끝판왕이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중인데 LG 에너지솔루션은 어떤 회사인지 설명도 부탁드릴게요.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문을 물적 분할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전기차와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PC 등에 쓰이는 2차 전지는 물론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제조하는 곳인데요.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기준으로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1위 기업인 중국 닝더스다이에 이어 시장 점유율 2위인 기업이고요.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IPO를 통해 조달한 자금을 이제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해서 해외 공장들의 설비 투자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기업이 코스피에 상장한다는 것, 이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 비상장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자체가 좀 일정 부분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사실 많은 중소기업들의 고민인데 일정 부분은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코스피에 상장을 했다. 나는 상장 법인 관련되어서 다니는 직원이야, 회사야 이렇게 했었을 때 그에 따른 그 직원들의 자부심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고 또 일정 부분 이런 우리사주라든지 스톡옵션을 통한 이런 그 종업원들의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메리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새로운 인재를 유치할 때도 상장사와 비상장사 이런 부분은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LG 에너지솔루션은 이런 그 중소기업단이 아니잖아요. 이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신규로 상장을 통해서 대규모 자금이 조달을 해서 들어오면 그 자금을 가지고 향후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나서 추가적인 또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는 그 창구 자체를 만들어놨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정 부분은 의무는 상당 부분 지지만 상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시장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자본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함께 내년에 IPO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한 상황이 또 어떤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현대 엔지니어링은 한국거래소의 코스피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고 조만간 미래에셋 등 상장 주관사들과 협의해 일정 조율 후 본격적으로 공모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어떤 회사인가요? 현대 엔지니어링은 화공, 전력, 에너지 등 플랜트 인프라 사업 및 건축, 주택 등 엔지니어링 사업, 이 밖에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 건설 기업입니다. 올해 미국, 폴란드,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플랜트 인프라 사업을 수주했고 국내에서도 창사 이래 최초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에서 2조 원이 넘는 일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두 회사의 상장 소식을 또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LG 에너지솔루션은 사실 누구나 기대하고 있었던 사실 올 한 해의 최대였어요. 근데 이 일정 자체가 연기가 되어서 내년 1월 달에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사실 예기치 못하게 LG화학 쪽에서 GM 리콜이 발생을 하면서 이에 따른 배상금 이런 부분 자체가 추가적으로 나갔었죠. 보상금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뭐 법을 어긴 건 아니니까요. 보상금이 이렇게 나가는 부분인데 약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가 LG전자와 LG 에너지솔루션
지금은 LG화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이쪽이 반반씩 부담해서 7천억씩 이런 부분에 3분기 실적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보통 상장하기 전에는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일정 부분 좀 끌어올리려는 유인 자체가 상당 부분 많이 발생을 하는 부분인데 그와 관련지어서 예상치 못했던 암초를 만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 말에 들어오려고 했었던 부분이 내년 1월 달까지 내년으로 좀 일부 늦춰진 부분은 없잖아 있다. 그리고 초기에 이제 들어오려고 했었던 밸류 자체는 약 100조 원이었어요. 근데 상당 부분 최근에 눈높이를 많이 낮추어서 70조 원 정도에 들어온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관련해가지고 친화적인 가격이다라는 일정 부분 평가가 있기 때문에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이에 따른 시장의 기대가 상당 부분 높아져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네, 또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희망 공모가가 최고 30만 원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3위로 직행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나씩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가총액 3위뿐만이 아니라 저는 2등 자리 탈환도 좀 없잖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70조 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워낙 또 대어고 관심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따상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따상을 하게 되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따상은 뭐 70조 원에 들어오게 된다면 140조 원에 바로 30% 더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되면 진짜 뭐 170조 원이 훌쩍 넘어가는 부분이잖아요. 180조 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좀 더 생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오히려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들어오고 나서 후 주가의 좀 흐름 자체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기대감을 모았었던 많은 기업들이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반짝 상승 이후에 상한가가 풀리니까 많이 떨어지는 모습 자체를 많이 봐왔었잖아요. 그러한 부분을 체크를 하게 된다면 시가총액 3위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업사이드는 바로 삼성전자 바로 밑단 이 정도까지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그에 따른 도전도 가능할 것 같다. 한번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보시죠. 또 일각에서는 현대 엔지니어링의 IPO 추진이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창윤행님은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 이런 부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지배구조 키가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이 쥐고 있었죠. 그런 부분을 뭐 용인 에버랜드 이런 부분 합병시키면서 이런 부분 교통정리가 된 이후에 지금 들어오고 나서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쪽은 이제 정의선 부회장 체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데 있어서 정의선 부회장이 자체적으로 지분을 많이 쥐고 있는 쪽 특히나 비상장사였던 현대 엔지니어링이 수년 전에 걸쳐서부터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해왔었어요. 보시면요. 현대건설과 지금 보면 실적이 연결로 잡힙니다.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이고요. 대략 한 38%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연결로 잡히려면 50% 이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38%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로 잡히는 부분은 이사회 자체를 가지고 있고 경영권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뭐 10조 원 가는 것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뭐 건설이라든지 현대건설 주가를 보더라도 눈높이 자체는 좀 일부 낮출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비상장에 있었던 기업이 이제 상장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의 고주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얼마만큼 있을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금을 얼마를 확보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기업의 구조조정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죠. 정몽구 그러니까 정몽구 전 회장님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지금 회장님이신가요? 저도 잠깐 헷갈리는데 이분 같은 경우가 지금 연세가 80세가 훌쩍 넘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지 결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그 영향이라고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번 들어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더 많이 오를 경우에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결국 현대 모비스,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이번에 들어오게 되는 현대 엔지니어링까지 관련되어서 또 이제 지배구조 개편의 키를 누가 지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 시장에서는 현대 모비스 쪽에 손을 많이 들어주고 있죠. 또 한편에서 글로비스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과 같이 연결지어서 또 이런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최근에 뭐 GBC 이런 쪽 관련해가지고 삼성동 전 한전 부지터에다 이런 부분을 올리고 있잖아요. 가보니까 기초공사 이런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앞으로 비전을 어떻게 제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LG 에너지 솔루션과 또 현대 엔지니어링 이 둘 중에 딱 한 가지만 골라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창윤행님은 어느 쪽에 청약을 하실 건가요?
뭐 고민할 필요 있나요?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2차 전지 배터리 관련이고 대상이고 그리고 뭐 시가총액 3위라고 하는데 업사이드 자체는 좀 더 열려 있다고 보고 있고 물론 현대 엔지니어링도 좋은 기업이지만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보다 본업단의 경쟁력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지금 플랜트 쪽이라든지 건설 쪽 이런 쪽을 하고 있는 쪽보다는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기업들의 코스피 상장 소식이 많아져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폭과 또 기회도 더 넓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억을 자극할 수 있는 싸이월드가 드디어 돌아온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또 몇